안녕하세요. 성과 사랑은 하나다. 성교육 보석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고 또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상담해 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포경수술에 대한 제 의견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목은 보이시나요? 포경수술 절대 그냥 하지 마십시오. 고래 잡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래는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포경수술에 대한 자료를 접한 거는 수년 전이에요. 꽤 오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처음으로 포경수술을 하지 않는 나라들이 하는 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냥 당연히 다 하는 줄 알았고, 제 주변에서도 뭐 남편도 그렇고 당연히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야, 진짜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가 이런 말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그냥 모두가 한다고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접했냐면요. 이제 저의 성교육의 기초는 구성애 선생님이 만들어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성애 선생님 아시죠? 저희 시대 성교육 대통령입니다. 구통령이시죠. 구성애 선생님의 아우성에서 이제 이 포경 수술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두 분의 박사님이 나오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두 분이 포경 수술에 대해서 몰래 그분들도 몰랐는데 외국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셨는데 그래서 실제로 논문도 쓰고 영국 이제 의학지에도 기고를 하고 이런 내용. 제가 이제 동영상 소개 영상에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들의 자료 영상들을 다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 오늘 잠깐 저의 영상을 보는 것도 좋지만 다 한번 꼼꼼히 훑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확신이 더 드실 거고요. 어떤 게 좀 더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가라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과학도 의학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 가장 발전한 상태고요. 미래는 더욱이 발전하겠죠. 그 미래 세대가 지금 우리를 봤을 때 이 포경수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포경수술은 뭐예요? 포경일 때 하는 수술이에요. 포경이라는 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껴지지 않는 거. 손으로 제껴도 안 제껴주고 발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까지지 않는 거. 자,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포경수술. 아예 잘라버리는 거죠. 너무 무서운 일 아닌가요? 안 되니까 잘라버린다. 자, 여러분들 통계 가겠습니다. 전 세계 남성 인구의 약 25%가 포경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대부분이 유대인, 이슬람교, 종교적인 이유로 할례라고 하죠. 종교적인 이유로 이 포경수술을 하는데요. 나머지 6% 정도가 미국, 한국 그리고 필리핀이래요. 그리고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들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 우린 종교적인 이유도 아닌데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어떤지 볼까요? 통계 나와 있어요. 스웨덴, 노르웨이 1%, 덴마크 1.7%, 유럽에서 제일 높은 영국이 5.7%라고 하네요. 옆 동네인 일본도 1% 정도라고 네,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되면서 이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보통 20살, 21살까지도 본다고 해요. 그때까지 가서 자연적으로 이게 벗겨지지 않으면 그때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한대요. 근데 그게 남성 인구의 대부분인 99% 이상이 20살, 21살이면 자연적으로 벗겨지는데 안 되는 인구는 한 1%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어릴 때 해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당한 경우죠. 성장하면서 다 됐을 텐데, 그죠? 대부분이. 이런 통계라면. 자,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포경을 하는 이유를 들었을 때,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위생적으로 그렇게 좋은가요? 성병을 막고 여성의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데 좋다라는 이유를 들더라고요. 자, 이에 대한 통계도 여기서 얘기해 주셨어요. 자, 에이즈 성병입니다. 미국에서 에이즈 유병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미국, 필리핀도 높고요. 우리나라 에이즈는 희귀하지만 자궁경부암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포경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3국에서 에이즈, 자궁경부암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네요. 그렇죠? 자, 통계뿐만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단지 위생 때문이라면 성병에 대한 부분은 아닌 통계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아닌 것 맞다고 하는 통계들도 있다면 당연히 둘 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냥 정말 평소에 위생적인 이유로 피부를 잘라야 한다. 냄새가 나고 관리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여성도 잘라야 돼요. 그렇죠? 여성들도 냄새 나요. 하얀 거 치구라 그러죠? 낍니다. 근데 치구가 산 바이러스,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연구도 있대요. 그래서 아기가 저희 조카가 아기 때 봤는데 아기들도 있어요.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분이고요. 이걸 뭐 성관계 할 때 더럽다고 느끼거나 비위생적이라고 느낀다면 깨끗이 씻으면 되는 거예요. 씻으면 되는 걸 그 소중한 생식기에 있는 피부를 잘라야 할까요? 그런 원리라면 우리 진짜 뭐 발냄새 나면 발도 자르고 코에 코딱지가 자꾸 끼니까 코도 자르고 눈에 눈곱 끼니까 눈도 잘라야 하나요? 실제로 이 연구했던 박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원리라면 어떻게 우리는 뭐 살 수가 없어요. 몸을 가진 사람이라면 살 수가 없죠. 몸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리하고 깨끗이 하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의 생식기도 관리를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섹스하기 전에 씻으면 돼요. 그게 거슬린다면. 굳이 오럴 섹스를 안 한다면 또 그렇게 거슬릴 일도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 개념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부분. 자, 조루가 해결된다. 이 민감한 부분을 싸고 있던 게 잘라지면서 이 민감한 부분이 점점 각질화가 된다 그래요. 이게 둔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민하지 않으니까 조루인 사람들은 좀 더 길게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통계를 내셨더라고요. 한국에서 논문을 쓰셔서 영국 비뇨기학회지에 냈는데요. 폭경수술과 성생활, 수술 안 한 사람이 한 사람보다 성교 시간이 길다. 반대되는 그런 통계가 나왔고요. 여성의 데이터인데요. 폭경 안 한 사람과 성교 시간이 더 길었다라고 대답한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대답입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반대되는 이런 의견들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제대로 알아서 내 몸은 내가 지켜야겠다. 내 자식은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강렬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미국도 점점 이제 폭경수술 비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2006년에는 전 남성이 56%였는데 2009년에는 32.5%로 3년 만에 거의 20% 이상이 떨어졌대요. 이것도 독일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를 했대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본인들은 할례를 하는데 오히려 이게 차별이다라는 또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스웨덴은 종교적으로 하는 것도 18세 이후에 스스로 선택하는 걸로 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보다 인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수술대에 눕혀져서 수술을 당한다. 게다가 나의 정말 소중한 성감대를 잃는다면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화가 날까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으면서 뭐 포피 복원 수술도 있대요. 포피를 잃은 사람들이 복원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복원하는 그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이거 포피를 잡아당겨서 늘리는 거죠. 실제로 복원 수술을 해버린 이제 사람들이 다시 피부를 이제 찾기 위해서 그걸 늘리는 일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는데 정말 내가 잃은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들 이건 절대 남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아이에게 강제적으로 강제 맞아요 사실. 일방적인 정보만 주고 좋아 이거 좋은 거니까 네가 해야 돼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터넷 강국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지 않는 폭경수술을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어진 정보만 받고 스스로 찾으려는 노력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인터넷 강국의 위력을 보여줍시다. 우리는 정말 많은 정보, 좋은 정보들을 취합해서 우리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부모님들,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것, 교육에 대한 것들, 단지 우리 안에서 아웅다웅 할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것, 나은 교육, 나은 의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좀 더 제안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나은 체계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사는 게 너무 신기해요. 한 집안에 있는 저희 신랑과 저만 해도 저는 폭경수술에 대한 자료를 읽고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신랑은 스스로 했기도 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게 좋아, 위생적으로 좋아 하니까 난 너무 좋던데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 사람 입장에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기 싫고 굳이 안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한번 고민해 주세요. 폭경 수술을 하신 분들은 그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만족하면 되고요. 안 하신 분들은 내 꼬추를 지켰다는 거 너무 또 이제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기뻐하시고 좋은 성생활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입니다. 양쪽의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권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폭력적인 상황에서 선택하는 일이 없어야겠어요. 여러분들 고추는 너무 소중하니까 고추가 더 이상 학대되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 보면서 폭경수술 바로 알기 연구의 포바연이라는 이제 카페도 찾아가 보고 거기서 만든 동영상도 봤어요. 필리핀에서 실제로 아이들 정말 막 단체로 눕혀놓고 수술을 하는데 아이들의 울음소리, 비명소리 지금 생각해도 진짜 저는 정말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잔인하다. 근데 우리는 세련된 의료 장비와 마취술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잔인하지 않은가요? 전 똑같이 잔인한 것 같아요. 똑같이 너무 폭력적이고 잔인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 폭력이 아닌가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와요. 우리는 최고의 선택은 하지 못해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최선은 남들이 최선의 선택이 이거라니까 나도 이거가 아니라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가 찾아서 내가 파보고 이런 길, 이런 방법, 이런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구나. 이런 다양한 길이 있구나.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길은 이건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내가 멋진 인생을 사는데 정말 인격적인 사람으로 사는데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내 결정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후회 없는 선택의 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바른 길로 뭔가 아이들과 토론할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밑에 자료들 여러분들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 꼭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